자, 이어서 파일 관리 블럭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블럭이죠. 화면 이제 구성 블럭 4가지 중에 마지막 이제 파일 관리 블럭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 상단에 파일 관리 블럭이 있고요. 자, 세이브 버튼을 클릭하면 실험 중인 프롬프트를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구글에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는 실제 이제 구글에서 또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구글 서비스와 연동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했던 내용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구글이 서비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AI하고 이게 서비스가 결합이 되면 되게 편해지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구글 쪽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렇게 AI하고 접목시켜 가지고 서비스하는 걸 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여기 이제 세이브 버튼 눌러서요, 내가 이제 작업한 내용을 이제 저장할 수가 있더라. 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다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이제 저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느냐면, 자, get code라고 해서요, 세이브 말고 여기 이제 우측 상단이죠. 상단에 보면 get code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험한 내용을 코드로 이렇게 변환해서요, 우리가 그 내용을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 이제 코드 너무 작아가지고요, 확대 좀 해서 보시면 여기 보면 코드로 지금 출력하는 종류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이썬, 안드로이드의 코틀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있죠. 그래서 그 외에도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테스트했던 내용을 코드로 생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블록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관리 블록까지 이렇게 이제 AI 구글의 이제 AI 스튜디오에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화면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제 프롬프트 실험하기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이고요. 자, 프롬프트라는 게 자, 사람이 의도한 대로 인공지능이 이제 작동하도록 지시하는 명령이죠. 어떤 이제 프롬프트는 명령입니다. 인공지능한테 자, 어떻게 해줘. 그러면 어떤 내용을 알려줘. 뭐 이런 거죠. 정리해줘, 작성해줘, 뭐 기획해줘.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가 뭐 그런 거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사실 뭐 짧은 시간에 뭔가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뭐 제미나이든 챗 GPT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여기서 뭐 아이디어를 하나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어떤 걸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외부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5가지를 자, 정리해줘. 이런 거. 그러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외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 있는가 내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곰곰이 어떤 게 있을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업 아이템으로 5가지 해달라고 하니까 여기 비용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는가? 내가 지금 수중에 돈은 없는데 뭔가 일은 해야 되겠고, 어떤 걸 할 수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웹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 기획, 수익화, 뭐 블로그, 유튜브, 뉴스레터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제품 판매, 전자책이나 뭐 템플릿, 디자인 코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코칭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온라인 이제 대행 서비스 1인 프리랜서 형태다.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 웹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대행하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이제 커뮤니티 운영하는 거, 멤버십 기반으로. 특정 관심사, 뭐 독서, 창업, 개발, 운동, 네, 이런 것들. 월 구독료 콘텐츠 네트워킹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약 이렇게 보면 초기 비용 별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네, 초기 비용이 이제 적게 드는 거, 많이 드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수익화 속도 여기 느리다. 3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준비 기간이 중간 정도 된다. 빠르다. 예, 이건 빨리 이제 수익화 시킬 수 있다. 커뮤니티 운영은 좀 느리다. 초기 회원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수익 구조, 콘텐츠 수익화는 이제 광고 제휴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제품 판매는 뭐 1회 제작 뭐 지속 판매 할 수도 있고, 뭐 온라인 교육이나 코칭은 강의 코칭비고, 온라인 대행 서비스는 프로젝트 단가, 그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은 구독 제휴. 그래서 확장성이 있나 없나 뭐 이렇게 보시면 높다, 매우 높다, 중간 높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용 시간이 얼마큼 되는지를 알려주면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이제 이거 챗GPT로 이렇게 요 질문한 요 내용을 제미나이에게도 이제 물어보면, 자, 제미나이 구글 이제 쪽에 제미나이 쪽에도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디지털 파일 콘텐츠 판매 비슷한 게 많다, 그죠? 온라인 강의 코칭 서비스, 웨비나, 멤버십 포함 이렇게 있고, 아이디어, 이렇게 외국어, 코딩, 글쓰기, 재택 특정 소프트웨어 사용법 뭐 이렇게 나오고, 장점, 이렇게 프리랜서 서비스, 번역, 웹섭 디자인 뭐 이렇게 있고, 드롭shipping, 그래서 기반의 니치, 이커머스, 이제 틈새 시장, 특정 틈새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쇼핑몰을 구축하고 재고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바로 배송하는 드롭시핑 방식이다. 이거는 그거죠.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나는 홍보만 해서요. 이 사람이 주문을 하면 실제 이제 이 장사하는 사람한테 요 고객 정보를 전달하고 요 종사하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이제 배송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떼먹기죠. 어떻게 보면 유통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그 매장이라든지 뭐 창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어차피 소매 예를 들면 소매는 도매에서 물건을 떼오잖아요. 그래서 소매에서 도매 쪽에서 물건을 떼오는 게 아니고, 소매에서는 온라인으로 주문만 받아서 주문 받은 만큼만 도매 쪽에 바로 고객 쪽으로 배송해 달라 해가지고 그 비용만 지불하는 거죠, 그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제휴 마케팅, 고객이 많으면 뭐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카페라든지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죠? 광고로 이제 그 광고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수입 올립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날리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를 주는데, 여기 프롬프트죠. 이거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외부로 할 수 있는 사업 5가지를 정리해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프롬프트죠. 자, 요거는 우리가 검색을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우리 검색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실제 요 검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한테 요청을 할 때 더 좋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요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왜 당신은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부여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유치원생이다. 지금 이제 요 응답을 받는 사람이 대상이 누군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형식 같은 것도 어떻게 출력해달라. 뭐 이런 것도 이제 요청을 해주죠. 여기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어떤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AI가 잘 대답을 해줄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막 좀 한데 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프롬프트 작성법이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 있었죠. 제미나이에서도 자 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야. 프롬프트 작성법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지금 제미나이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문가고 실제 프롬프트 작성 전문적으로 이렇게 막 한다고 이렇게 교재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전문가고 프롬프트 작성 예를 쉽게 설명해 달라.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만들어서 프롬프트 예를 만들어서 그죠? 그냥 말로 프롬프트는 이런 것이야가 아니라 프롬프트 예제. 자, 그래서 요거 제미나이에서 이렇게 날렸을 때 자, 프롬프팅이란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AI, 특히 이제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는 기술자이자 과학입니다. 기술자 과학입니다. 뭐 이렇게 되죠. 정리를 잘 해준다 그죠? 이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AI를 아주 똑똑하지만 AI가 똑똑하지만 지시가 모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죠? 그래서 시킬 때 어리버리하게 시키면 AI도 어리버리하게 대답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AI가 똑똑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하게 대답해도 어리버리하게 그 질문을 해도 어느 정도 얘가 좀 틀린 질문을 하더라도 감안해서 바른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더 똑똑한 어떤 응답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때 똑똑하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물어야 되죠. 그래서 지시가 모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신입 비서라고 생각해라. AI가 그래서 지시를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신입 비서한테 일을 시키는 때 이 비서에게 내가 할 일, 역할, 해야 할 작업, 지시, 결과물의 모양, 형식, 참고해야 할 배경 지식, 문맥, 그걸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위에서 말했죠. 가장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른 이제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AI한테 이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롬프트 작성의 핵심 네 가지 요소와 지시, 예시가 있다 한데 일단 역할을 줘야 되죠. AI한테 특정 전문가, 페르소나를 보내라. 페르소나, 지난 시간에 용어 정리했습니다. 그죠? 가상의 이제 인물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를 부여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답변의 톤이나 전문성이나 관점을 결정해 주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뭐 의사야라고 해놓고요. 내가 의학적인 걸 물으면 얘가 인공지능이 요 의사니까 어느 분야에서 어느 데이터 어느 어떤 쪽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답을 해야겠다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쪽 일단 이제 이런 페르소나를 이제 부여해서 이제 역할 이제 이렇게 정해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작업, 인스트럭션. 자,
자, 역할. 그럼 인스트럭션은 이제 AI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령해라. 뭔가 시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명령을 줘라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what이죠, what. 예. 그래서 AI의 행동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해줍니다. what. 예. 떠주시면. 그다음 이제 문맥, 컨텍스트. 얘는 이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배경 정보나 조건을 제공해라. AI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배경 정보나 조건을 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의 정확성과 적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맥. 그 부연 설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돼.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해결하고 싶은데 뭐 해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는 왜 안 되는지, 왜 이거 안 되는 거를 피해서, 그죠?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뭔가 찾아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형식, 포맷. 프롬프트의 핵심 요소가 요 네 가지입니다. 역할, 작업, 문맥, 형식. 그죠? 롤, 인스트럭션, 컨텍스트, 포맷.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그래서 요 형식은 결과물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될지. 그래서 이거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요리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줘. 그러면 1번 뭘 해야 된다, 2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면 뭐 제가 그 어떤 예를 보여줄 때 이게 우리 이제 지금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줘 하면 예를 또 보여줍니다. 그죠? 형식.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자면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해줘 하면 제이슨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과물을 프로그램에서 받아가지고요.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데이터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AI가 응답한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이제 뭔가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은 일관되고 활용하기 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자 시트로 내보내기 뭐 이런 기능들도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예시를 통한 비교.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한 글을 부탁한다고 가정해보자. 요거 예제죠. 그래서 자 프롬프트 내용이고요. AI 예상 답변입니다. 문제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사용하는데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써줘. 글을 쓰다는 거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써줘 라고 했을 때 AI 대신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일반적인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역사, 성분이 이제 몇 줄로 나열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너무 일반적이고 목적이 불분명하게 뭉텅거려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렇게 하면 사실 이제 요 수준은 안 배운 사람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죠? 왜? 우리가 검색할 때 뭐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뭐 네이버 같은 데서 검색할 때 이렇게 검색하자 뭐 하는 방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 해좀만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나쁜 프롬프트라고 딱 분류해 놨죠. 사실은 이제 나쁘고 좋고 그게 아니라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좋은 프롬프트라고 하는 분류는 자 아까 네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프롬프트에 자 역할과 작업과 문맥과 형식 이 네 가지를 역할, 작업, 문맥, 형식을 하나하나 다 기술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당신은 유명 푸드 스타일리스트이자 카피라이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명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범위가 좁혀지죠.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 카피라이터다. 그러면 이제 요 입장에서 요런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해준다는 거죠. 자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신제품 프리미엄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홍보 문구를 작성해 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글을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써주세요 하면 뭐하게 막 이렇게 막 써주는 건데 이거는 명확하죠. 목적으로 하는 게 홍보 문구입니다. 홍보 문구. 그죠?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잘 팔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써달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 목표 뭘 해야 될지 얘가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문맥이죠. 특징은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과 유기농 우유입니다. 이렇게 요 이제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이 상품에 대한 이제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이제 제공하고 있죠. 특징은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과 유기농 우유. 그 다음에 형식은 200자 내외로, 그냥 너무 길게 작성하지 말고 200자 안으로 작성해달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구매를 유도하는 강력한 문장을 넣어달라 형식이죠. 출력 형식. 우리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을 출력할 때 숫자만 쫙 출력할 수도 있지만, 출력할 때 학생 이름이 뭔지, 각각 이제 점수, 국어, 영어, 성어 점수는 뭔지, 학계는 뭔지, 그다음에 평균은 뭔지, 그다음에 제일 뒤에 이제 등수가 몇 등인지 이런 식으로 출력해다.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형식을 주면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결과 나올 때 마다가스카르의 태양이 키운 바닐라 빈 청정 유기농 우유와 만나다. 입안 가득 퍼지는 이제 깊고 섬세한 향,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프리미엄의 가치, 일상의 작은 사치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이 황홀한 맛을 주문하세요. 그죠? 그냥 대충 사세요 하는 것보다 그래도 낫잖아요. 그래도 뭔가 노력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목적과 타겟에 맞는 매력적인 카피라이터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문구 카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기술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물은 거는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이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이제 기술, 그러니까 단계별 사고 유도, COT라고 하죠. Chain of Thought라고 해서, 이거 이제 생각의 이제 사슬입니다. 사슬. 그래서 COT라고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생각하게끔 프롬프트를 주면 된다. 그래서 AI에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때는 단계별로 생각하게끔 유도를 해라. 그래서 나쁜 프롬프트입니다. 복잡한 뭔가 AI한테 물으면서 AI가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가 3천 추론해야 되는 거죠. A와 B가 있습니다. A는 3천이고 B는 A보다 50% 비싸다면 B를 A 5개 사고 A를 2개 샀을 때 총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죠? 이거 사람도 당연히 이제 한참 공부할 때는 알겠지만 이런 거 공부 안 한 지 오래됐으면 또 이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론이죠. 그래서 AI가 바로 직접 이제 최종 답을 내다가 중간 계산을 실수할 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결과가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버전이 업이 되면서, 그죠? 이런 단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적용해 가지고요. 이 엔진 LLM에서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단계별로 해줘 안 하더라도 단계별로 그냥 버전업 되면서 해줘 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그런 원리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다음 단계를 거쳐서 생각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단계별로 이 AI가 단계별로 뭔가 생각하고 이제 처리하게끔 유도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단계를 거쳐라. 한 번에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단계 하고 나서 그 단계 결과를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될까? 해서 답을 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또 중간 단계에 나온 걸 보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1번 A의 가격 계산,
B의 계획 계산. 다음 2번 B 5개의 총 금액 계산. 3번 A 2개의 총 금액 계산. 4번 최종 합계 계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밟아가지고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에게 명령, 작업과 배경, 문맥을 전문가처럼 역할이죠. 정해진 틀대로 형식이죠. 요청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요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 때 필요한 네 가지 요소, 그죠? 그죠? 그래서 역할, 롤, 작업, 인스트럭션, 문맥, 컨텍스트, 형식, 포맷, 요걸 포함해서 프롬프트를 만드는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못 만들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개만 만들어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자, 예를 5개만, 자, 프롬프트 예를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 5개 너무 많으니까 3개만 할게요. 예를 3개만 만들어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케팅 콘텐츠 제작, 그래서 요소도 있죠. 역할, 작업, 문맥, 형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프롬프트가 짧은 게 아니고요. 이게 보시면 되게 이게 형식을 다 갖추고 좀 길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내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10년 경력의 스타트업 전문 마케팅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작업은 20대 여성 소비자를 타겟으로 하는 비건 화장품의 인스타그램 광고용 카피 5개를 작성해 주세요. 문맥은 제품 특징은 EWG 그린 등급, 자연 유래 성분 99%, 재활용 가능한 용기이며 핵심 메시지는 환경과 피부 건강을 동시에 지킨다입니다. 자, 형식은 각 카피는 100자 이내로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고 마지막에 관련 해시태그 3개를 필수로 포함하세요. 이렇게. 그죠?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게요. 정보 추출 및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는 마케팅 콘텐츠 제작에 쓰는 이제 광고 카피라이트 작성하는 프롬프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 추출 및 데이터 분석이에요. 자,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여행 계획, 정보 추출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여행 계획을 만드는 건데, 자, 역할은 당신은 여행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다음에 작업은 주어진 여행 리뷰 텍스트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언급한 여행지와 불만족을 표시한 항목을 추출하고 그 이유를 요약하세요. 그 다음 문맥, 분석 대상 이제 텍스트는 이번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습지코지의 일몰은 환상적이었죠. 다만 예약했던 렌터카가 너무 지저분했고 식당들의 가격이 예상보다 비쌌던 점이 아쉽네요. 그 다음에 형식은 결과를 형식에 맞춰서 제이슨 코드 블록으로 출력해 주세요. 그래서 이 제이슨 코드 필요한 건 사실 개발자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자바스크립트 하실 때 제이슨 문자를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제이슨 객체잖아요. 그죠? 이 JS 문자열을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서버에서. 그 받은 거를 JS 문자열을 객체로 변환해서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JSON 형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를. JSON 형태는 이제 준 걸로 안에 키와 밸류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프롬프트 예시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언급된 거를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이제 작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역할은 당신은 여행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작업은 다음 텍스트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긍정적으로 언급한 여행지와 불만족을 표시한 항목을 추출하고 그 이유를 요약하세요. 그리고 문맥은 분석 대상 텍스트. 자, 2번 제주도 여행은 정말 좋았어요. 특히 섭지코지의 일몰은 환상적이었죠. 다만
예약했던 렌터카가 너무 지저분했고 식당들의 가격이 여성보다 비쌌던 점이 아쉽네요. 그래서 형식은 결과를 다음 형식에 맞춰 제이슨 코드 블록으로 출력하세요. 그래서 제이슨 코드, 요 이제 예를 이제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준 걸로 안에 긍정적인 여행지 해서요. 요걸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 한 거는 이제 요거는 파이썬으로 따지면 요건 전체 이제 제이슨으로 하기 이제 딕셔너리가 되는 거고 요 키 그다음 이제 밸류인데 밸류가 이제 리스트로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불만족 같은 경우에도 요 리스트 안에 여기 이제 또 이제 제이슨 형태로 딕셔너 형태로 항목이 여러 개일 때 그죠? 불만 항목이 여러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달라는 거죠. 항목과 이유 이런 거죠, 그죠? 불만족 항목과 이유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 세 번째 마지막 제가 세 개만 알려달라 했으니까 그래서 추론 및 논리적 설명, 그러니까 단계별 문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프롬프트 작성할 때 단계별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프롬프트 어떻게 작성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당신은 신입 개발자를 교육시키는 시니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리고 작업은 사용자에게 파이썬으로 팩토리얼 계승이죠. 팩토리얼 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세요. 그리고 문맥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임을 고려해서 제기 함수의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식, 문제 해결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각 단계마다 코드 예시, 그러니까 코드 블록 사용해서 코드 예시와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최종 코드를 완성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개발자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성해도 되죠. 특정 내용을 내가 개발할 때 이걸 잘 못 쓰겠어, 기능을.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여기에다 넣고, 그죠? 파이썬의 어떤 기능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신입 개발자 설명을 하도록 예제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줘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자, 결합 프롬프트입니다. 자, 당신은 신입 개발자를 교육하는 시니어 프로그래머입니다. 자, 사용자에게 파이썬으로 팩트를 계산하는 걸 설명하세요. 그리고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입니다. 제기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자, 형식 문제 해결 과정 3단계 나누어서 설명하고 각 단계마다 코드 예시와 자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완성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온 거요. 얘를 한번 응용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제미나이에서 하고 있는데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어딘가 정리해 놓고요. 이거 백업해 놓고 이 내용을 정리해 놓고 나름대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부하신 다음에 하시면 되고, 그죠? 어느 정도 계속 쓰다 보면 이걸 익히겠죠. 역할, 그죠? 너는 누군가, 너는 누구냐라는 지켜주고, 그죠? 작업, 목표물, 목적, 산출물이 뭐다, 그죠? 문맥, 요 산출물 낼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죠? 재료들, 있으면 재료. 그 다음에 출력 형식,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을 하는데 결과가 나올 건데 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형식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쓰고 2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넣어 가지고요. 뭐 할 거냐면 이걸 그대로 쓸 건 아니고, 자, 당신은 신입 개발, 요건 그대로 쓸게요. 신입 프로그램입니다. 작업을 사용자에게 파이썬으로,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면 팩토리얼이 아니고 뭘 할까요? 자, 파이썬으로 MySQL, DB를 사용하는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문맥은 사용자가 프로그래밍 경험이 거의 없는 초보자임을 고려해서 여기서 MySQL DB
사용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그래서 형식, 이제 문제 해결을 3단계를 하고 코드 해시 블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자, 실행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MySQL DB가 뭔지 이렇게 설명부터 나오고요.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자 여기 이제 설명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MySQL은 우리가 만든 지금 파이썬에서 MySQL 쓰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회원 정보, 게시물 내용, 쇼핑몰, 상품 목록 등 모든 중요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준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이 이 창고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넣거나 뭐 저장이죠. 가져오거나 CRUD입니다. 그죠? 수정하거나 삭제 뭐 이런 것들 하겠죠. 연결 이런 작업을 하려면 DB 연결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파이썬의 MySQL 커넥터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그 파이썬 시간에 표준 라이브러리하고 외부 라이브러리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 외부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제미나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 윈도우면 명령 프롬프트죠. 여기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좀 화면을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pip install mysql connector python 얘가 이제 파이썬이 MySQL 하고 이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바로 따지면 뭐 JDBC 드라이버 정도 되겠죠. 그러면 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코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DB하고 연결되어야지 파이썬하고 DB하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이제 DB 주소 호스트 문지기 이름이라고 했는데 유저 사용자 이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그다음에 이제 창고 이름이라고 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코드가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연결 세팅하는 그런 이제 요 딕셔너리 형태로 호스트는 로컬호스트, 유저는 유저 DB 유저, 패스워드는 유저 DB. 데이터베이스 MySQL에서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여기 테스트 데이터베이스고요. 유저 이거는 이제 MySQL에 그 회원 등록 할 때 사용자 등록할 때 이제 이름이고요.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루트 하시면 되고 그죠? 기본 우리가 1, 2, 3, 4 사용하잖아요. 패스워드를 1, 2, 3, 4 하시면 루트로 이제 접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자바에서는 try catch인데 파이썬에서는 try except 쓰죠. 그래서 요 try 블럭 안에 자 DB 연결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DB 연결할 때는 MySQL connector connect 해서 요 connect 가지고요. 이거 이제 연결을 하고 DB connect 요 DB connect라는 얘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얘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하고 MySQL이 자 이렇게 연결하는데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MySQL DB 연결 성공했다 나오고요. 만약에 연결하는데 에러가 발생했다, 예외가 발생했다 하면 요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죠. 포맷 문자를 사용해서 그래서 MySQL connect 함수를 사용해서 요 모듈에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DB 연결을 시도하고 연결 성공하면 MyDB 객체를 통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한다. 요 MyDB 객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콜이 실행 기해서 커서를 사용해서 데이터 다루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콜이 실행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커서라고 부르고 커서는 DB의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 라는 이제 쿼리라는 명령을 전달하고 그 결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커서를 생성하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MyDB 아까 위에서 연결 커넥션 객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바 할 때 다 했었죠. DB 연결할 때 커넥션 객체 얻어온 겁니다. 그죠? 이렇게 MyDB라는 커넥션 객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커서 객체를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myCursor라는 객체를 가져와서 이 myCursor 객체를 가져와서 실제 이제 SQL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myCursor라는 커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쿼리문 작성해서 insert into 해가지고요 테이블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s 자리 여기 이제 형식 포맷 문자를 주고 여기 이제 홍길동과 서울 강남구를 여기 이제 집어넣는 거겠죠. 그래서 요 이제 SQL 문장과 prepared statement 객체처럼 우리 물음표 사용했죠. 자바에서는 물음표 사용했죠. placeholder라고 있죠. 예. 대신에 여기서는 %s 이렇게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 %s가 두 개니까 1번 %s와 두 번의 포맷 문자 두 개니까 그죠? 1번 포맷 문자, 두 번 포맷 문자 각각 들어갈 데이터를 이렇게 문자열로 value라는 이게 투플이죠, 투플.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이제 값을 두 개를 주고 실행할 때는 my 커서 객체에 execute 메소드 사용해서요. SQL 문장과 데이터를 value죠. 데이터를 던져주면 요 insert 문장을 실행하겠죠. 실행이 끝나면은 우리가 DB MySQL 워크벤치 이 같은 거 이용해서 들어가서 테이블 안에 실제 데이터가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지 셀렉트 명령으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든 DB를 열고 작성했으면 마지막에 뭐합니까? 자원 반납해야 되죠. 그래서 MyDB라는 커넥션 객체 이제 커밋 이제 해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실제 메모리상에 있는 작업한 거를 DB에다가 이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printf에서 이제 my cursor, row count 해가지고 요거는 레코드 여기 이제 my cursor가 가지고 있는 row count 값을 출력을 하는데 몇 개의 레코드가 삽입됐다. 요게 이제 실행한 결과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를 두 개 삽입했으면 2라고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row count, row가 레코드죠. 그래서 캔슬을 이제 mycursor라는 객체 이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출력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있죠. SQL 쿼리를 저희한테 값 대신에 %s 를 사용했고, 그죠? 실제 실행할 때는 mycursor 객체 자 execute 메소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db 객체 컨디션 객체죠. commit 사용해서 db의 변경사항을 새로운 데이터 삽입 등을 생겼을 때 실제로 저장소에 메모리에 있는 거를 db에다가 실제 이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생략하면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는다, 저장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3단계는 이게 이제 셀렉트해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연결 종료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추가적인 작업도 또 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서 아까 이제 db 연결 종료 안 했는데 일단은 저장하고 나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옵니다. 자, select 쿼리 실행. 그래서 my 커서 객체에 execute 해서 select 문 실행하죠. 실행해서 자 리절트를 가져오는 거 패치 al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y cursor가 실행한 요 리절트 셋을 가져올 때 패치 all을 사용해서 리절트 셋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my result라고 하는데 그 테이블에서 결과 테이블이 이제 select 되면 그걸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걸 리절트 셋, 레코드 셋, 리절트 셋 혹은 이제 레코드 셋이라고 하죠. 이걸 가져와서 여기 있는 레코드들을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my result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폼으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my cursor에 이제 패치 all 요 메소드상에서 쿼리의 모든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온 결과는 파이썬에서는 이제 리스트 형태로 가져온다. 리스트가 배열이잖아요, 그죠? 배열 형태로 가져오고 각 데이터는 투플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이제 투플 형태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DB 작업 끝났으니까 연결 종료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my cursor에 close 해주고요. 커서 객체도 close 해주고 이제 커넥션 객체, my DB라는 커넥션 객체도 close 해주고 그래서 DB 연결이 안전하게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완성 코드 예시 이제 파이썬 요거는 이제 실제 MySQL 있으면 MySQL 여기 그 주소 로컬호스트나 127.0.0.1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ID, 루트, 패스워드 1234 실제 이제 MySQL에 DB 있으면 DB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여기 테이블하고 DB명 안에 있는 테이블을 명시해야 되죠. 그것만 좀 바꿔줘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하는 네 가지 요소
엔지니어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최고의 어떤 결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프롬프트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롬프트 얘기하는데 프롬프트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AI 라이브러리 써서 프로그램 만들더라도 내부적으로 프롬프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특정 프롬프트를. 그러면 이제 요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말하는 요런 네 가지 요소를 넣어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거 이제 습관을 이제 하시면 더 좋겠죠.